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한치호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탄핵, 개딸, 방탄, 윤핵관, 천하용인, 이모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단어들이죠. 바로 여의도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됐던 단어들입니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경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7%가 오히려 국회의원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세비 총 예산을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71%가 늘려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정치에 대한, 특히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나타내주는 여론조사 같습니다. 정말 여의도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 아주 높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론조사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 업체인 R&B 리서치의 정호성 대표 모시고 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하, 대표님이 방송을 오랜만에 하셔가지고 지금 약간 긴장하신 것 같은데 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 R&B 리서치 또 뭐 정호성 대표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니까 본인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R&B 리서치를 운영하고 있는 정호성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를 좀 소개해드리면은 사실은 제가 95년경에 여론정치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그때 유권자 관리 프로그램 이런 걸 하나 만들었었어요. 일종의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하면은 인사관리 프로그램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 윈도우 상황에 적응할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얘기가 됐을 때 인터넷 환경이 초기 단계였었죠. 그래서 사실은 젊었을 때 이걸 했었는데 한 번도 사용 못하고 사실은 한 1년치 월급을 다 털어넣어서 만들었는데 한 번도 사용 못하고 사장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이니까 지금 한 10여 년 전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여론조사를 하게 됐고 작년 2022년서부터는 이제 그동안은 쭉 거의 뭐 선거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작년서부터는 공공 여론조사 정책 여론조사,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라든가 이런데 공공 여론조사를 본격적으로 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한 300건 정도의 여론조사 실적이 있고요. 사실 이제 선거 여론조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고 그러면은 그 페널티도 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여서 그런 여론조사를 한 300건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95년에 여론정치연구소 설립하셔서 지금 잘 유권자 관리 프로그램 만들었다 한번 이 폭망이죠? 예, 폭망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예, 한번 하셨고 그다음에 보니까 기자 생활도 잠깐 하셨고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도 잠깐 하시다가 이제 여론조사 업체 만드셔서 하고 계신데 300건 이상 하셨다는데 사실 저희가 오늘 그 정치 여론조사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저희 정치 여론조사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그 정치 여론조사는 너무 민감한 문제라서 일반 여론조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정호성 대표님이 또 서울 메트로 환경의 이사회 의장님이세요, 현지.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주도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사회 제가 사회이사인데요. 아, 사회이사. 사회이사인데 사회이사 제도가 이제 2008년 리먼 사태 터지면서부터 회사 내부 식구들끼리 있으면은 큰 흐름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회이사 제도가 도입이 됐죠. 그래서 이제 감사 기능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사회이사가 이사회를 이끌어가는 의장을 맡고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행부가 좀 못 보는 것들을 놓치는 것들을 그렇죠.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 아하, 서울 메트로 환경이면 어떤 일을 하는 그 회사입니까? 예, 이제 지하철 공사, 이제 서울 교통공사죠. 교통공사죠. 서울 교통공사인데 이제 지하철 공사들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이제 거기에 이제 청소하고 경비 업을 이제 그걸 맡아서 이제 하는 업체입니다. 직원들은 한 이제 1,700여 명 정도 되고요. 그러면 서울 교통공사의 자회사입니다. 100% 출자한 자회사입니다. 그런 일을 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혹시 이거 좀 대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서울시나 이런 데서 여론조사 또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걸 혹시라도 이렇게 관련되고 하면서 우리 좀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모든 게 이제 그 의뢰인, 그러니까 모든 사업 비즈니스가 사실 예. 의뢰인의 그 바라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과의 갈등인데, 근데 여론조사는 그 객관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기계한테 맡겨놓는데 프로그램 회의에서 맡겨놓고 저는 기계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해석을 종합적인 보고서를 쓰고 해석해주는 업무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네요. 우리 일반 기업들도 신용평가 하잖아요. 신용평가하면 우리 좀 신용평가를 잘 받아야지 이번에 회사채 발행하는데 금리도 좀 싸게 하고 기간도 길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신용평가 회사랑 약간의 딜레마가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비슷한데. 이게 예. 이제 예를 들면 A라는 지자체가 있는데 예. A라는 시가 있어요. 예. A라는 지자체가 있는데 그래서 작년도 주민 만족도가 한 80 정도 나왔는데 예. 올해가 더 높게 나와야지 이제 그 지자체를 운영하는 그렇죠. 실적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사실상 더 낮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나온다면은 예. 서로 참 민망하죠. 사실. 근데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본인이 잘했으면 좋게 나올 것이고 본인이 그 지자체장이 잘 못했으면 당연히 낮게 나올 것이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여론조사를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민들이 뭘 가려고 하는구나, 뭐가 부족했었구나 이런 걸 파악해서 그 다음 행정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한다든가 그렇죠. 행정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갖고 나오신 것 중에 보면 그 태릉 CC 부지 여론 활용 방안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를 하나 갖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내용을 잠깐 보니까 이게 태릉 CC가 이제 육사 골프장이잖아요, 사실은. 네, 거기를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국가에서 발표하고 했는데 막상 여기 여론조사를 보니까 노원 구민의 71%는 여기를 역사 생태문화 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 공공주택단지는 22%뿐이 안 나왔으니까 많은 주민들은 여기 그 아파트 단지 지어서 아파트 숲 만들지 말고 생태문화 공원 만들자 이런 여론이. 그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그렇죠. 이제 이제 재개발 지원을 억제하는 예. 상황에서 이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지들이 서울 시내에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렇죠. 근데 찾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해서 했었는데 막상 주민들은 사실은 이제 태릉 골프장 부지는 저도 이제 이번에 여론조사하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거기가 그 조선 왕릉이 있고 유네스코에 그렇죠, 지정된 그죠, 왕릉이 예. 있고 그래서 김포 같은 데서 아파트를 잘못 장릉 장릉에서 이렇게 전에서 경과에 막히고 해서 이제 그걸 문제가 됐죠. 그 몇 층까지 예. 없애야 되니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왕릉이 2개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또 연지라고 해서 생태 습지가 이렇게 하나 또 있나 봐요. 역사적으로 좀 깊은 그 왕릉에 그 습지가 보통 이렇게 조성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습지도 역사가 오래됐고 생태 이렇게 동물 천연 자원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런 걸 보존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지금 시대처럼 맞고 주민들도 대다수가 이제 절대 다수죠. 70%가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오라는 거니까. 사실 이제 이런 정책 결정할 때 이런 그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들도 또 알아보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일방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하, 그렇군요. 저도 이 태릉 CC 부지 활용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 71%의 오원구 주민들이 반대한다. 여기에다 생태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급하다고 행정을 밀어붙이는 거 그런 거 별로 정부뿐만 아니라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정호성 대표님을 모시려고 R&B 리서치라는 회사에 이렇게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여러 가지 좀 찾다 보니까 재미난 표현을 쓰셨어요. 여론조사는 소통이다, 과학이다, 홍보다,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침대는 과학이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여론조사로 소통 과학 이야기하셨어요. 좀 설명 좀 해줘보세요. 예, 제가 지어낸 말인데요. 사실은 소통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불특정 다수 그 목소리를 내지 않는 다수 일반 보통 사람들을 샘플링해서 찾아가서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론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하고 소통한다. 그래서 소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태 지금까지 이제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은 소수의 행정 관료
소수의 이해관계인들, 그다음에 오피니언 리더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정책 결정이 됐는데 사실은 그러면은 주민들 민주행정에 이제 반하죠. 사실은 그렇죠. 시대의 흐름에 떨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통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이라고 한 거는 사실 그 샘플링만 잘하고 표본 선정만 잘 하면은 이게 상당히 그 근접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얘기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선거 여론조사에서 뭐 0.1% 차이까지 조사를 한다. 뭐 1% 차이까지 뭐 이렇게 맞추냐. 왜 틀렸느냐. 1% 그렇죠. 틀려, 2% 틀렸는데 사실 큰 트렌드 정책에서 큰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 1%, 2%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정확하게 하면은 1%, 2%까지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게 여론조사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보다. 그러면 이제 어떤 정책을 이제 아젠다를 세워서 이제 정책을 탁상에서 이제 세운단 말이죠. 그걸 이제 집행을 하려면은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제일 먼저 이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과정에서 정책을 당연히 홍보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책이 복잡하단 말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정책 같은 경우는 잘 이해도 못하고 다 관심도 잘 안 가지려고 하고 그렇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한마디 문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홍보가 되는 거죠. 제대로. 한마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나이 드신 분이든 그다음에 뭐 좀 공부가 좀 덜 된 분이든 이런 그다음에 또 관계가 별로 없으신 분이든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으신 이런 분들한테도 쉽게 설명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문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홍보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이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특정 제품을 얘기해서 뭐 하자면 삼성전자 무슨 뭐 TV를 샀단 말이죠. 그럼 제품 설명서가 사실은 법전 한 권이 돼요. 그 제품 설명서를 읽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쉽게 이제 뽑아내고 이렇게 특성상 이제 그래 정책하고 제가 또 홍보하고 좀 그 바꿔서 얘기했는데 아까 그게 이제 그렇죠. 홍보 정책이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한마디 그 이런 제품 설명서를 한 책과 같은 하나의 법정과 같은 제품 설명서를 쉽게 설명하고 해서 이거를 정책 한 줄로 해서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정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여론조사를 이제 해야 되는 특히 이 여론조사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종류가 있겠지만 여론조사에 뭐 예를 들어서 질문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드려야 되니까 어떤 문구를 잘 만드느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소통도 할 수 있고 홍보도 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그 정책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좋은데 전수조사가 어려우니까 잘 그 표본 계층을 잘 샘플링해서 하면 이게 과학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정리를 잘 합니다. 제가 정리를 잘 하기 때문에 이거 제가 보니까 여기 그 또 다른 여론조사 갖고 나오신 거 보면 이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관련 과천 시민 설문조사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과천 시민들이 뭐 유치에는 대부분 다 찬성을 하시고 계셔요. 87% 이상 86.7%를 뭐 많이 80% 이상의 주민이 찬성하고 있다. 그러면 과천시장님은 예를 들어서 이런 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하는데 좀 힘을 받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현안 조사 같은 경우는 그 정책에 대한 추진의 이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이게 주민들 뜻이 확고하니까 일부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어요. 정책은 없는데 그렇습니다. 되게 아무리 절대적인 압도적인 지지라고 해도 뭐 20-30%는 반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건데 반대가 있나? 이렇지만 실제로 어느 집단, 어느
표본이든 보면은 한 20에서 30%는 반대 여론이 나오는 게 통상적인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어느 특정 뭐 정치 집단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정치 세력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69시간 노동 문제 이거 나온 걸 보면서 제가 지금 우리 그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소통, 과학, 홍보, 정책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 보면 뭐 현수막 막 걸어놓고 69시간이 가짜 뉴스다라고 또 여당에서는 그러고 야당에서는 뭐 69시간이 너희들 노동자 죽이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서로 간에 뭔가 잘못 알려주고 막 이런 과정 때문에 생긴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는데 자 근데 제가 대표님 그걸 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회사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세종대왕께서 세계 최초의 여론조사를 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종대왕님이 이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1492년도에 여론조사를 하셨다는데 이 여론조사가 뭡니까? 예, 세종대왕의 위대성은 사실 여기서도 이제 예.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대개 이제 그러니까 호패제도 인구 센서스들은 있었어요. 그 전에도 뭐 고려 인구 시대도 센서스. 그 전에도 있었고 고려 시대에도 있고 그다음에 뭐 로마 시대 때도 무슨 뭐 여론조사를 로마 시민의 가치관 또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게 있었다는 얘기만 있지 네. 실질적으로 문헌은 없다. 문헌은 없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17만 명 무려 17만 명을 조사를 했죠. 그래서 뭐 그때 조선의 뭐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조사했다 이런 4분의 얘기 1.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세계 최초다 이런 이 근거가 제대로 남아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좀 얘기하자면은 네. 이제 찬성이 한 9만 8천 명 정도 나오고 반대가 한 7만 몇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한 60대 한 40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이게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용은 뭐였냐면은 고려 시대 때부터 계속 적폐로 쌓여 왔던 조세제도, 공법 제도에 관한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과거 시험에도 내보고 뭐 대신들한테 토론도 해봤는데 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를 한 건데 또 이제 여론조사를 진짜 여론조사 같이 한 게요. 이게 통계적 의미를 기법에 뭐냐면은 요즘 이제 우리 현대적 의미의 여론조사하면은 인구, 지역, 성 이렇게 이걸 가중치를 두고 뭐 이렇게 해서 비례성을 둬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세종대왕도 대신들 의견은 어떤지 요즘 대신이라면 장관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종 3품 뭐 이상은 또 예를 들면 5급 이상 공무원들 의견은 어떤지 또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어떤지 예를 들면은 그 일반 백성들은 어떤지 다 분류를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지역별로 이제 전라, 충청, 경상 남쪽 여기는 이제 좀 이제 곡창지대여서 여기는 남쪽은 찬성. 여기는 찬성률이 높고 이제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이 산악지대 그렇죠. 여기는 이제 반대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하면 승자 독식이니까 찬성이 많으면은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뭐였냐면은 한 결당 요즘 얘기를 하면 한 3,000평 정도 되는지만 한 결당 10석 쌀 10석을 이제 그 세금으로 걷는 걸 이제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10석이라 하면은 공약미 300석이 뭐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은 한 12억 뭐 13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되는 거죠. 그렇죠. 10석 정도면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래 찬성이 승자 독식이잖아요, 요즘은. 근데 찬성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럼 여론조사를 뭐하러 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제 세종대왕의 위대성이 여기서 나오는 그거를 단순하게 한 결당 10석 뭐 이쪽 전문은 아니지만 10석이 세금을 걷는 거를 하지 않고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분화시켰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한 결을 6등분으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뭐 상급지, 1급지는 어떻고 6등급지는 세금을 낮추고 이렇게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위대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공법에 관련한 세금 내는 거에 대한 그 여론조사를 실시하셨는데 찬성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좀 과학적이지 않다. 뭐 또 지역 주민들의 그 의견에 따라 좀 다르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실현을 했다는데 지금 당장은 안 하셨다고 하는데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말씀 들어보면 이때도 벌써 여론조사를 해서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국민들 계층별로 지역별로의 또 어떤 생각이 어떠신지를 조사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그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뭐 땅도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세분화해서 했다. 뭐 이런 내용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 대단한데 자 여론조사에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좀 종류 좀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이제 여론조사 하면은 직접 대면을 해서 이제 하는 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화 조사가 있겠죠. 비대면 네, 조사가. 그렇죠. 대면 조사 이렇게 직접 면담을 해가지고 조사하는 거는 방문, 예. 직접 만나가지고 네. 대화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방법은 직접 방문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비대면. 전화로 이제 면접원들이 조사원들이 전화 면접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FGI라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전문가들 그룹별로 이렇게 모여서 토론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일정 정도 경향성들을 결론을 뽑아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편 조사도 옛날에는 뭐 전화가 발달이 안 됐을 때 우편 조사를 했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 들어와가지고는 온라인, 모바일, 그다음에 이런 조사가 있고 패널 조사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마다 일정 정도 패널, 그러니까 TV 시청률 조사가 이제 패널 조사이겠죠. 미리 선정해놓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조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표본이 이제 무작위성, 그러니까 대표성이 좀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신뢰성의 문제가 좀 자유롭지 않겠죠. 그런 거는 우편물 조사 같은 경우는 일본은 아직 이제 그 디지털에 대한 그 문화에 좀 적응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아직도 우편 조사를 좀 하고 있는 데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선거 공표 조사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하, 일본은 아직도 우편물 조사 가지고 선거공표 조사를 하고 있군요. 자, 그러면 저는 솔직히 여론조사 전화 와요. 저도 무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저도 많이 받는데 그냥 끊어요. 귀찮아요. 뭐 몇 번 누르세요. 뭐 어떻게 해서 끊는데 짜증도 나고 막 정확성이 뭐 그러다 보니까 정확성이 좀 이런 여론조사 정확성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데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특히 이제 선거조사에서 어떨 때는 터무니없이 이제 출구조사까지 포함하고 아니고 그다음에 블랙아웃이 이제 6일 전에 여론조사 이제 금지 기간이 되잖아요. 그 전에 조사했던 게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하고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보면은 어떤 조사에서는 뭐 예를 들어 국정 지지율이 높은데 어떤 데서는 뭐 얕고 뭐 심지어 그렇죠. 10% 차이가 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데 사실 이제 여론조사는 그런 막 경마식으로 0.1%, 1%까지 차이를 맞춰서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 전체 트렌드를 분석하고 또 환경을 분석하고 이런 데 주로 이제 사용을 사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여론조사로 그러니까 엘리트를 충원을 여론조사 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거는 사실은 그 세계에서 유일한 제도죠. 공직 후보를 여론조사 가지고 하는 거.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코카스 제도로 해가지고 뭐 아니면 유럽 같은 데 당원들이 모여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고 당원들이 선출을 하고 그다음 미국은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그렇죠. 하지만은 이제 한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그만큼 여론조사가 그 신뢰를 해서라기보다는 사실 그나마 이제 낙하산 공천, 뭐 밀실 공천, 뭐 전략 공천 뭐 이런 거를에 대한 그 불만들이 많잖아요. 공정성이 훼손되잖아요. 그나마 이제 공정성 측면에서 믿을 수 있는 게 여론조사다 해서 이제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표본 선정을 충분히 무작위로 하고 하면은 표본 선정만 잘하면은 1,000명 정도면 충분한 통계적 의미를 가진다. 어쨌든 그런 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요즘 이제 전화 환경이 이제 유선 전화가 이제 뭐 거의 이제 뭐 한 2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유선 전화를 가지고 있는 계층들이 이제 무선 전화는 한 90, 뭐 거의 뭐 100%, 99% 그렇죠.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문제는 무선 전화 그러니까 휴대폰이라도 소위 안심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 안심번호가 한 1,000만 뭐 1,300만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한 네. 4,500만 중에서 중에서 이제 그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거 여론조사 할 때 선관위에다 요청을 해서 선관위에서 이동통신 3사한테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받아요. 그러니까 안심번호로 전환해서 이제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뜰 번호가 이제 빠지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조사 환경 자체가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변화가 있죠. 아하.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응답률이 좀 낮아진다는 거. 음. 응답률 낮으면 이제 그것도 뭐 조사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었지만 이제 그것도 입증됐지만은 신빙성 떨어지는 건 아니다. 생활 패턴이 변화가 있을지언정 나중에 뭐 얘기할 기회가 나중에 있을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신뢰도는 거의 유사하다,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신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 생활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최대한 표본을 잘 만들어내서 하는 게 그 공정성에 정확성에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